안녕하십니까, 신교수의 10분 역사 카페입니다. 오늘은 그 도시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는 84개의 언어가 통용됐던 국제 도시이고, 마젤란과 함께 세계 일주에 성공한 동양인이 살았던 그런 도시이고, 이슬람과 기독교의 어떤 동양 전파의 교두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그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도시는 바로 이 말라카인데요. 말라카는 그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그 말레이시아의 그 말라카 해협에 위치한 그런 도시로서 많은 어떤 역사적인 유산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도시에 대한 사진을 몇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모습이 상당히 이제 그 유럽풍의 어떤 냄새가 나죠. 이렇게 이제 시계탑도 있고, 언뜻 보면은 그 네덜란드를 연상시키는 그런 도시와 같이 보이죠. 이거는 이제 말라카 강의 이제 크루즈 선박인데, 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이 크루즈 선박을 타고 여행하는 그런 어떤 묘미도 이렇게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말라카라는 도시에서 이렇게 야시장인데, 이 야시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불야성으로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이국적인 풍경,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뭐 기념품 이런 것들로 항상 젊은이들이 붐비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슬람 모스크 사원인데, 이 바닷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또 모스크 사원이 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색깔로 채색된 그 아름다운 그 모스크 사원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밤의 야경 모습인데요. 이렇게 또 조명을 아름답게 쏴서 밤에 보게 되면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의 그 이슬람 모스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시에 이제 조그만 언덕이 올라가면 세인트 폴 성당터가 있는데, 세인트 폴 교회터가 있는데, 그 교회터에는 이렇게 무너진 아주 오래된 그런 성당이 하나 있고, 그 앞에는 이렇게 흰색 대리석으로 그 신부님의 동상이 서 있는데, 이 신부님이 누구냐면 바로 그 프란시스 자비에르 혹은 프란시스 사비에르 신부님인데, 바로 이 신부님이 우리 동양의 최초로, 즉 일본의 최초로 그 기독교를 전파한 분이죠. 예수의 선교사 소속으로서 16세기 중반에 이제 이쪽 중반에 말라카에 와서, 이 말라카에서 일본까지 이제 배를 타고 와서 선교를 해서 최초로 일본에 이제 기독교를 전파하신 분인데, 이 신부님은 이 뒤에 있는 이 세인트 폴 성당의 유해로서 9개월 정도 묻혀 있다가 본인의 이제 그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9개월 뒤에 이제 인도의 고아로 이제 옮겨집니다. 그래서 이 성당의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신부님의 유해가 이렇게 잠시 안치되었던 곳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뜻깊은 그런 그 곳으로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교회, 말라카에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모습이 상당히 이제 그 유럽풍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또 여기에는 또 이런 선박의 큰 해양 박물관인데, 이 선박은 이제 포르투갈 선박입니다. 포르투갈 그 선박인데, 이 포르투갈 세력이 이제 1500년대 초반에 이제 이 말라카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양 박물관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선박을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역시 포르투갈이 이제 그 점령할 당시 1500년대 초반에
알부케르케 총독이 이제 건설한 그 성터가 일부 조금 남아 있어요. 많이는 남아 있지 않고 이렇게 이제 한 조각만 남아 있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이 지역의 이제 뭐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이제 차례차례 이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 건설된 1500년, 1511년에 이게 건설된 건데 성태가 남아 있고 그 앞에 대포라든지 이런 게 남아 있어서 옛날 이 말라카의 그 1500년대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유적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말라카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카는 이제 이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의 사이에 있는 말라카 해협에 있는 인접해 있는 그런 항구 도시죠. 그래서 이 해협을 통과해야만이 인도양에서 이제 동양 쪽으로, 즉 아시아 쪽으로 이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아로 돌아오는 가장 그 최단 코스이고 반드시 이제 거쳐야만 하는 그런 요충지에 사로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이 이제 몬순 바람이 이제 해협을 통해서 불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이제 이 해협으로 통과해서 왕복하는 그 선박들이 되게 많았던 곳이다. 아주 그 선박의 그 항해 요충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레이 반도에 이제 이 말라카는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에 있고 해안에 위치해 있고, 그 말라카 밑에는 지금의 싱가포르가 이렇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인도네시아의 이제 자바섬에 있는 자카르타가 여기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동서에 있는, 즉 인도 쪽하고 이쪽에 있는 이제 아시아를 잇는 동서 교류의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카는 이제 그 말라카 왕국으로 시작했는데 13세기에서 15세기 초까지가 전성기를 보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이 말라카 왕국은 이제 당초에는 이제 파라메스와라라는 이제 왕자가 이제 피난을 와서 이제 그 건설하게 되는 그런 도시인데, 도시로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세기 초에는 이제 정화의 대원정이라 해서 중국의 그 환관이었던 정화가 남해 대원정 시에 이제 이 말라카 왕국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공주 한 명하고 500명의 중국인들을 내려놓고 교류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가 현지 말라카 왕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고, 또 500명의 중국인들은 현지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바로 그 500명의 중국인들이 이제 그 동남아시아 화교의 어떤 원조가 돼서 그때부터 중국인들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라카는 또 이 무역의 중심지로서 많은 그 외국에서 상인들이 이렇게 아주 북적거렸기 때문에 이슬람, 아르메니아인, 힌두교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특히 여기는 이슬람의 동남아시아의 전파지로서 그런 중요한 역할을 또 하게 되죠. 그리고 또한 향신료의 집산지로서 이 아시아에서 그 섬들에서 생산된 그 향신료들이 이제 여기에 집결을 해서 이 향신료들이 유통되는 그런 무역항으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 왕국은 13세기부터 15세기 초까지가 이렇게 번성기를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이 향신료인데요. 이 향신료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말라카에서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또는 저쪽 아랍 쪽이라든지 페르시아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이런 향신료가 모여서 대량으로 이렇게 유통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말라카는 이제 말레이 반도의 서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로서 이제 쿠알라룸푸르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말라카 해협의 어떤 길목에 있는 도시로서 이 동서양을 잇는 요충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예로부터 중개 무역이 이제 번성을 해서 아랍인이라든지 또 인도 사람이라든지 또는 아르메니아인, 터키인, 또는 유크인, 또는 중국인, 또 멀리 페르시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거리면서 이렇게 그 큰 어떤 상업 도시를 이뤘던 그런 도시로서 적어도 14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가 이제 가장 전성기로서 동아시아 최대의 어떤 교역 도시를 도시였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이제 조그만 지방 도시로서 이제 관광객들만 주로 있고 지금은 이제 아주 작은 도시가 되었지만 이렇게 과거에는 굉장히 무역으로 번성했던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말라카 왕국은 이제 그 술탄이 지배했는데, 술탄 하면 이슬람교의 이제 왕이죠. 이슬람식의 왕을 술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외국 상인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서 많은 상인들이 이제 이 도시를 오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인들의 우대를 통해서 상인들을 많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제 관세, 즉 상품을 이렇게 수입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관세를 부과해서 이 관세 수입원이 이제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성기 때는 이제 무려 84개의 언어가 이렇게 통용되고 있었고 2,000척의 그 배가 거기에 정박해 있을 정도로 번성했던 그런 항구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 이 그림은 이제 저 멀리 앉아 있는 사람이 말라카 이제 그 술탄이고, 좌우에 신하들이 그 바로 옆에 이제 왕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신하들이 이렇게 도열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마루 쪽에는 이제 각국에서 온 상인들이 이렇게 쭉 도열해 있어서 배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상인들을 이렇게 이제 맞이해서 선장이라든지 그런 사람 맞이해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담은 그런 그 미니어처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실제로 그 제가 말라카에 가서 그 말라카에 있는 그 술탄 왕궁 그 박물관에서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밀랍 인형으로 만든 것을 직접 찍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말라카의 어떤 그 풍성했던 그 무역 상황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 도시에 대해서 토메 피레스라는 사람은 1512년에 이제 그 포르투갈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품들이 말라카에서 인도를 경유해서 유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베네치아조차도 말라카에 의존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정도로 이제 많은 그 상품들이 이 말라카에서 교류가 되고 또 무역이 이제 번성했던 것을 이렇게 반증해주는 그런 얘기인데,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였죠 당시에. 그래서 모든 그 상품들이 이제 베네치아를 경유해서 베네치아의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 각지로 이렇게 운송되고 판매되었기 때문에 이 베네치아말로 이제 지중해에서 최대의 어떤 그 무역 도시로서 번성을 했던 곳이죠. 근데 그런 베네치아조차도 이 말라카로부터 상품을 받아서 이제 유럽으로 공급했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만큼 이제 말라카의 어떤 당시에 이제 비즈니스의 어떤 역할이 컸다, 어떤 그 무역 도시로서 번성했다 이런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활약했던 그 상인들의 모습을 그 말라카 왕국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데, 이건 나랍상인을 나타내는 모습이죠. 지금과 별로 큰 차이가 없죠. 이렇게 터번을 쓰고 이렇게 활동하는 나랍상인들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인도 상인 힌두교식으로 이렇게 모자 비슷한 걸 쓰고 이렇게 당시 이제 이쪽 그 말라카에 와서 이제 활약했던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바 상인, 자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저기죠, 자바섬에 있는 그런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쪽에 있는 상인들이 또 이런 식의 복장을 하고 교역을 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라카의 모습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뭐 포르투갈의 모습, 네덜란드의 모습 뭐 이런 거 있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말라카가 무역 도시로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라카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렇게 번성하다가 이제 일대 큰 변혁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동양으로 진출한 포르투갈이 바로 이 말라카를 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 들어와서 인도의
인도를 무력으로, 인도의 항구들을 무력으로 이렇게 지배하려고 했던 포르투갈 세력이 드디어 동쪽에 있는 이 말라카 해협을 드디어 서서히 엿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 말라카를 향해서 이제 함선을 보내서 이 말라카 해역을 이제 독점적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이 말라카를 진출해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고 한 그 얘기는 또 다음 편에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